시간까지 했던 게 뭐였어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서 배웠어. 그지? 뭐뭐 있었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분류. 그래서 분류해주세요. 좀 복잡하게 되면은 분류해주세요. 그리고 또 합의 법칙? 네. 오해 법칙.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때 더하는 거고 어떤 상황일 때 곱해야 되는지, 특히나 곱하는 상황은 다 언제 합니다. 뭐 연달아 일어날 때, 그지? 각각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들이 계속 반복될 때 곱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 자, 오늘은 이제 실제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뭔가 좀 규칙성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규칙성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로 선생님이 이제 세는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세는 방법.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일렬로 나열해 주세요. 그냥 일렬로 쭉 그냥 나열해 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을까요에 대한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거야. 예를 들어보자. 1, 2, 3, 4가 있었어. 4개의 수가 있었어. 여기는 이 4개의 수를 한 번씩 사용해서 네 자리 수를 만들고 싶었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그냥 첫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자리가 있을 거고, 그럼 세 번째 자리도 있을 거고, 그럼 네 번째 자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4개의 자리가 있을 거야. 그지? 4개의 자리. 그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될 것 같아? 4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되겠어? 3 가지가 되겠죠? 맞아? 여기 들어갈 거는 몇 가지? 2 가지. 이렇게 들어갈 건 몇 가지? 1 가지가 되고. 그럼 얘네들은 각각 얘가 결정됨에 따라서 얘도 결정해야 되고, 얘가 결정됨에 따라서 얘가 결정해야 되고, 얘도 얘네들이 다 결정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니까 저기는 저 4, 3, 2, 1은 곱해야 될까?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냥 쭉쭉쭉쭉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n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싶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계속 곱해서 2 곱하기 1까지 그냥 쭉 곱해줍니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일렬로 내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앞으로 저렇게 씁니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쟤를 우리 중학생들은 쓰지 않지만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다시 자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곱해가지고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곱하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이렇게 써요. n 한 다음에 느낌표를 빡 받아봐요. 쟤를 읽을 때는 n 이렇게 읽는 거야. 이 아니라 알고 있어? 여기는 n 팩토리얼. 오케이? 다시 n 뭐라고? n 팩토리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으니까 얘는 4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배웠네 이거. 언제 배웠어? 공학계산기로. 여기가 n 팩토리얼.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반드시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되더라. 일렬로 나열하면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해서 그냥 n 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상황이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 뽑은 아이들을 일렬로 나열해 주세요 라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씩만 사용하되 세 자리 숫자를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자리가 몇 가지가 있겠어? 세 자리가 있겠죠. 여기 얘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5가지. 맞아요? 첫 번째는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4도 들어갈 수 있고 5도 들어갈 수 있고 5가지. 두 번째 자리는 몇 가지? 한 번씩만 사용합니다. 4가지. 여기 들어갔습니다. 3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네. 저기는 제가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 상황을 좀 일반화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 총 세 개지, 세 개. 몇부터? 5부터. 5부터 세 개를 쭉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얘가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1부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그러니까 10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세 개, 뭐 4개를 고르고 싶었나? 4개 골라서 1년로 나열해봤어. 그럼 자릿수가 여기 총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와. 여기 들어가는 게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7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팩토리얼을 배운 사람들로서 얘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얘를 팩토리얼로 쓰고 싶나 봐. 어떻게 돼? 오케이? 이게 어떻게 쓰면 될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쓰고 분모에 내가 똑같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써버리면 원래 수랑 똑같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은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10 팩토리얼 뭘로 나눠주세요? 6팩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럼 여기는 이 6팩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지. 그러니까 잘 봐봐. 얘는 지금 10부터 시작했어요. 맞아요? 10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곱하고 싶습니다? 7까지 곱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전체 n팩이야. n팩을 내가 몇 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니?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에서 뭘 뺀 거야? 이게 몇 개니까? 4개니까 10에서 뭘 뺀 거야? 4를 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지? 여기는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곱할 거야. 어디까지 곱할 수 있을까? n-r까지 곱한다고 생각해봐. n-r까지 곱해. n-r는 얼마야? 이게 얼마야? 6이지? 여기서 생각하면 6이지. 얘는 이거 위까지 곱했다는 뜻 아니야? n-r 플러스 그렇지.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것까지만 곱해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세는 거 저기는 쟤를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얘를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이거를 기호로 NPR입니다. 이렇게 써요. 오케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수학하는 사람들 NPR이라고 씁니다. 봐봐. 여기는 요 기호는 여기는 요 기호는 중학교 과정은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기호입니다. 나중에 너 내신 대비할 때 여기는 저 기호는 안 쓰고 풀면 되는데 일단 지금 선생님은 어떤 틀을 하나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얘는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1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구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 있는 개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거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봐봐. 자, 5 개, 5개 중 3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하고 싶었어. 그런 상황이라면 기호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5p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쓸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는 5개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11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11p 이겠죠? 얘는 11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1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저런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11팩 5팩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해주는 거구나. 즉 여기 있는 이 개수가 총 몇 개? 총 r개가 될 때까지만 곱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됐나요? 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요.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 요거야. 오케이? 2번이랑 3번의 차이는 뭐예요? 1렬로 나열하는 거랑 그치. 그럼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
자, 봐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애가 있고 2라는 애가 있고 3이라는 애가 있고 4라는 애가 있고 5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나 봐.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내가 두 개를 뽑아서 1년로 나열하고 싶었어. 그리고 여기 5가지 들어가는 거고 여기 4가지 들어가서 얘는 지금 몇 가지입니다? 20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 가지수들을 잘 생각해보면 여기 안에는 첫 번째 5가지 중에 하나 뽑았던 게 1이었을 수도 있어. 그치? 두 번째 뽑은 게 2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1, 2라고 하는 이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2,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 그죠? 그럼 여기는 얘도 여기 하나에 들어가 있는 이 가지수일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3이랑 4가 뽑힐 수도 있어요. 여기 한 가지 들어가요. 그다음에 4랑 3이 뽑힐 수도 있지. 그리고 얘도 한 가지를 지금 차지하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가지수를 다 생각해보면 걔가 20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는 얘는 나열의 입장이니까 첫 번째가 1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2가 들어가는 경우랑 첫 번째가 2가 들어가고 두 번째가 1이 들어가는 이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거야. 다른 경우인 거야 지금 현재는. 그냥 뽑아서 나열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서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씩 일일이 다 세가지고 여기는 얘가 20가지가 되면 이렇게 셀 수 있잖아. 맞아? 근데 내가 그냥 이 5개 중에서 그냥 몇 개, 2개 그냥 뽑기만 하고 싶었다고 생각해. 그냥 뽑기만 했어. 그러면 그 뽑는다는 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경우나 이 경우는 서로 같은 입장이지. 봐봐, 선생님은 경우의 수 처음 얘기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차이가 있니 없니였어. 차이가 있는 거는 다르게 세는 거고 차이가 없는 거는 같게 센다고, 한 가지로 센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여기는 저 2번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거니까 다르게 세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세면 다 되는 거 맞아. 근데 여기 얘를 그냥 뽑기만 한다. 저 3번 입장에서 바라보잖아. 그럼 여기 얘랑 여기 얘는 서로 뭐 하겠어? 같겠죠. 맞아? 그럼 이게 다 2개씩. 이렇게 2개씩 하면 뭐가 생겨? 중복이 생겨버리겠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우를 내가 뭘로 나눠버려야지? 2로 나눠버려야지. 여기는 얘를 내가 2개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이 2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기는 이 1이랑 2가 나열되는 경우지. 사실상 여기는 이 팩을 의미하는 거야. 이.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1, 2, 3, 4, 5, 6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나는 3개를 뽑고 싶어. 3개를 뽑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뽑기만 하고 싶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본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여기가 6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이 경우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이 경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의 배열을 생각해봐. 예를 들어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뽑힐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1이랑 3이랑 2랑 이렇게 뽑힐 수도 있지. 그 다음에 2랑 1이랑 3이랑 뽑힐 수도 있고요. 2랑 3이랑 1이랑 뽑힐 수도 있고 3이랑 1이랑 2 뽑힐 수도 있고 3이랑 2랑 1이 뽑힐 수도 있어. 이 얘네들 다 뭐야? 다 같지. 맞아? 그러니까 뽑아서 나열한다는 저 2번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 얘네들 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다 하나로 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서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얘를 그냥 뽑기만 한다. 3개를 뽑아서 그냥 뽑기만 했어. 나열할 필요 없어. 오케이? 뽑기만 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요거랑 요것도 다 같은 경우잖아. 그럼 얘네들을 몽땅 다 몇 개로 봐야 돼? 한 개로 봐야겠지. 이런 게 되게 많겠지. 1이랑 4랑 5랑 이렇게 돼 있는 얘 배열도 6개가 중복이 될 거고. 맞아? 등등등 다 6개씩 중복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가 다 6가지 중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야? 3. 그렇지. 여기 얘랑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즉 3팩토리얼만큼이 뭐가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그냥 뽑기만 하는 거는 그 뽑은 걸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큼만 뭐가 발생해? 중복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 중복돼 있는 걸 몽땅 다 나는 뭉쳐서 하나로 보고 싶으니까 걔로 전부 다 뭐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이게 지금 n-r팩, r팩, n팩 이렇게 계산이 될 것 같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위에 있는 경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n-. 그래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지금 똑같이 할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 중복이 발생하는데 다 뭘로 나눠주세요? 다? 그치. 밑에 r팩으로 나눠.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누세요? r팩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지금 npr을 뭘로 나눠주세요? r팩으로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수학에서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쓰냐면 ncr이라고 씁니다. 오케이? 저걸 가지고 조합이라고 불러요. 다시 그래서 이 3가지 세는 방법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익히고 있으면 돼. 따로 또 어려운 건 없어요. 저 3가지 개념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계속 물어볼 거야. 자, 난 이거 뭘로 셀래? 그럼 나는 엠팩으로 셀래요? 엠피엘로 셀래요? 아니면 NCR로 셀래요?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개념 확실히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정리해 놓자. 여기 얘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리해 놓은 것 뿐이야. 오케이? 됐어? 네. 오케이. 됐나요? 간단한 연습 좀 하고 넘어갑시다. NPR, NCR 뭐 이런 거 연습 좀 할게요. 네. 보자. 자, 5팩은 뭘까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지? 3P2는 뭘까?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C2는 뭘까? 3 곱하기 2를 2로 나눠주면 돼. 사실 얘는 2팩이겠죠? 네. 됐어? 그 다음에 6 곱하기 6C3 몇 개 볼까? 6 곱하기 6 아니 5 5 곱하기 4 4를 3팩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알겠니? 네. 오케이 좋아요. 다시 7C2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하면 될까? 7 곱하기 어. 6 곱하기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겠지? 네.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알겠죠? 네. 됐어? 그러면 이제 봐봐. 주어져 있는 상황이 젠지를 잘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연필이 있었어요. 오케이? 이거 중에서 두 자루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현재 여기까지만 바라본다면 얘는 지금 저기 1번이니 2번이니 3번이니 3번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3씩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그죠?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선택해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여기까지 왔어.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선택해서 여기까지 여기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된 이 결과는 뭐겠어? 2분의 32 2분의 3씩? 왜 이렇게 생겼지? 두 사람에게 응. 나눠주죠.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봐봐. 지금 여기는 2번이랑 3번에 대한 차이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거든? 뽑는다랑 뽑아서 나열한다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야. 저기 자 엠팩 같은 거 그냥 너무 쉽잖아. 그냥 일렬로 쭉 나열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지? 저런 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냥 뽑는다라는 개념이랑 뽑아서 이렇게 되니 나누어준다는 이 개념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결론이 뭐가 되는 거냐면 3P2가 되거든.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헷갈리면 안 돼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 2번이랑 3번이랑 요 결정적인 요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여기 1부터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냥 2개를 뽑아주세요. 2개를 그냥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5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니까 2개 뽑는 거니까 얘는 OC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뽑는 거야. 얘는 지금 봐봐. 여기 1개 뽑혔고 2개 뽑혔어. 그럼 봐봐. 여기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2개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그냥 위치의 차이가 전혀 없어. 여기 얘랑은 똑같은 애야. 여기 1이 들어오고 얘가 2가 들어온 거나 얘가 2가 들어오고 얘가 1이 들어온 거랑 완전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완전 똑같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차이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1, 2, 3, 4, 5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거잖아, 그지? 뽑아서 두 자리 숫자를 만든다는 거는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 얘는 분명히 10의 자리라는 자리에 그 이름이 있고 1의 자리라는 자리에 이름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간 거랑 여기 2가 들어간 거랑 여기 2가 들어간 거랑 여기 1이 들어간 거 확연히 다른 거야. 분명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여기는 얘가 들어간 여기는 이 자리와 여기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얘랑 얘가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얘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얘랑 얘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 2번 상황이랑 3번 상황을 너희가 생각해 봤을 때 근본적으로 얘는 그냥 OP이고 계산이 되는 거야. 이 두 개의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그 각각의 자리들이 있지. 내가 들어가야 될 여기 이 자리랑 여기 이 자리 있지. 이 자리에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여기는 얘는 뭐 해주세요? 저기는 저 NPR로 계산해 주세요. 저걸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순열이라고 말해요. 순열로 계산할 겁니다. 여기 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합이라고 말을 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순열이랑 조합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차이를 너무 명확하게 느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승희 차 좋아하잖아, 그지? 여기 지금 여기 운전석이 이렇게 있었어. 운전석이 있었어. 운전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총 몇 명 있었냐면 6명이 있었어. 6명이 있었어. 이 6명을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꼭꼭꼭꼭꼭꼭 다 채워놓고 싶었대.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은 뭐 한 사람 정해져 있다 쳐보자. 그럼 5명이 된 거잖아 지금. 그죠? 운전하는 사람 여기다 채워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 차이가 있는 자리니 없는 자리니? 없는 자리. 차이가 있는 자리야. 얘는 운전석 바로 옆자리잖아. 얘는 운전석 바로 뒷자리고요. 얘는 운전석의 대역선이 뒷자리고 얘는 운전석 뒷자리고 여기는 얘는 운전석이랑 완전 제일 먼 자리. 그러니까 얘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애가 들어가고 여기 2번 애가 들어간 경우랑 여기 2번 애가 들어가고 여기 1번 애가 들어간 경우는 명확하게 다르잖아. 맞아요? 이건 이게 서로 다른 경우잖아. 얘는 차이가 있는 경우로 세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하나 이렇게 있고 이걸 5명이라고 뺍시다. 근데 4명이 된 거잖아. 여기 자리는 몇 개 있었어? 5개. 5개 중에서 난 몇 개를 골라야 돼? 4개를 골라야 돼. 근데 그 4개에다가 각각씩 나열해 줄 거란 말이야. 얘는 P로 들어가. 요거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는 P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보죠? 이렇게 그 왜? 롯데월드 이런 데 가면은 회전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 회전 바구니 몰라? 얘가 돌 수 있다고 생각해봐. 돌 수 있어. 근데 자리가 여기 한 자리 이렇게 지금 있고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있는 여기 또 한 자리가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싶대. 라고 생각한다면 A가 여기 들어가고 B가 여기 들어간 경우랑 B가 여기 들어간 거랑 A가 여기 들어간 경우 이 경우를 생각해봐. 얘는 지금 볼 수 있는 경우거든. 근데 내가 A가 여기 들어가고 B가 여기 들어간 이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걸 한 바퀴 돌려버리면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고 A가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여기 2명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얘는 지금 여기 있는 A가 여기 한 뜻, B가 여기 한 뜻, B가 여기 한 뜻, A가 여기 한 뜻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얘가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얘는 차이가 없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운전석을 기준으로 분명히 차이들이 다 있는 자리들이잖아요. 이 4개, 5개의 자리들은 다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들은 순서가 있다. 다시 차이가 있는 거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건 뭐 해줘야 돼? 나열해줘야 돼.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걸 나열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걸 나열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자리들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는 걔를 나열합니다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고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뽑아주세요. 차이가 없는 것들을 그냥 뽑아주세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일 많이 하는 중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이런 거야. 봐봐. 한 반에 몇 명 있나요? 25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고 싶어. 반장, 부반장이라고 그러니? 회장, 부회장이라고 그러니? 반장, 부반장을 뽑고 싶어. 이렇게 돼 있었어. 됐나요? 그럼 반장, 부반장 뽑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기에 승현이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 철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경우나 여기에 철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얘가 승현이가 들어가는 이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개의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순서가 있는 거야. 오케이? 차이가 있으니까 순서가 있어. 그래서 얘는 25p 뭘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뭐가 됩니다? 25 곱하기 24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똑같이 25명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첫 번째 청소당번이랑 두 번째 청소당번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첫 번째 승현이가 뽑히고 두 번째 철수가 뽑혀. 근데 철수가 뽑히고 승현이가 뽑혀. 이 경우는 똑같은 경우잖아. 그럼 얘랑 얘가 자리에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순서가 없다고 말. 그렇지? 얘는 뭘로 계산하는 거야? 25 C2로 계산. 얘는 25 곱하기 24를 뭘로 나누세요? 2 곱하기 1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차이가 있다는 말이면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지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연필 중에서 두 자루를 선택하고 싶어. 그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32로 간 거야 그냥.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봐봐. 얘는 뽑아서 걔네들을 두 사람한테 나눠준대. 그럼 첫 번째 뽑힌 게 승현이한테 갈 수도 있고 철수한테 갈 수도 있잖아. 그 두 개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얘 두 자를 선택해서 얘한테 나열하고 나누어준다. 차이가 있는 거에다 뿌려준다. 나열해준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순서가 있는 거니까 순열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랑 얘에 대한 이해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얘랑 얘만 정확하게 너희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편해져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잖아? 그럼 되게 힘들어지는 거야.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야.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면서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거. 봐봐. 이 계산에 대한 거.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 계산 못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봐봐.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 하냐면 매칭이라는 얘기를 할 거야. 매칭이 뭐야? 맞추는 딱 연결돼 있는 거지. 나랑 너랑 이렇게 매칭이 됐어. 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봐봐. 얘를 세.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세기 좀 힘들어가지고 난 좀 더 편한 방법을 생각해봤더니 얘랑 그 경우들이 각각 완벽하게 1대1 대칭이 된다고 1대1 매칭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얘에서 하나가 얘에서 하나야. 얘에서 하나가 얘에서 하나야. 이렇게 딱 매칭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조금 더 편한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로 조금 대체를 해서 생각을 할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도 되게 당연한 매칭이야. 봐봐. 25명 중에서 내가 2명의 그러니까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고 싶어. 이렇게 돼.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고 싶어라는 이 상황은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얘의 경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 자체는 지금 25p2가 아니야. 실제로는. 그치? 그냥 실제로 뽑아봐야 아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는 이 상황을 그럼 1, 2, 3, 4 해가지고 25까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숫자 중에서 첫 번째 자리는 무조건 반장이라고 해놓고 두 번째 자리는 무조건 부반장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여기는 이 25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골라서 두 개를 골라서 여기다 나열해버리면 그 나열하는 것만큼이 여기는 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랑 완전히 똑같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주어진 현재, 이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일 거야. 문제에서 이런 경우의 수를 풀어주세요라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경우, 어떤 경우? 저기는 저 세 가지. 오케이? 세 가지 세는 법의 경우로 내가 매칭을 시켜서 풀 수 있는 요런 능력들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지 편안하게 경우의 수 쪽이 받아들여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대.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수를 10을 A 더하기 B 더하기 C 꼴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싶었나 봐.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 A, B, C는 각각 다 뭐냐면 자연수였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 이렇게 되는 A, B, 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는 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몇까지 들어갈 수 있어? 최대 8까지 들어갈 수 있지. 8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7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것도 될 거고
7 더하기 1 더하기 2도 되겠죠. 그다음 6 더하기 3 더하기 1도 될 거고 6 더하기 2 더하기 2도 될 거고 6 더하기 1 더하기 3도 될 거고 등등등 개 많을 거야.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때? 힘들어요. 그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살짝 생각을 살짝 틀어서 물론 지금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너희가 할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았어.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랑 1 몇 개? 총 10개를 써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몇 개 있어? 9개 있죠. 그 9개 중에서 내가 2개만 골라볼게. 요거 하나 고르고 요거 하나 골랐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2죠. 여기는 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여기는 얘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라고 해서 하나의 이런 순서상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여기는 이 9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기만 하면 2개를 고르기만 해요. 9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만큼이 이런 순서상들이 무조건 하나씩 튀어나올 거라고.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떻게 표현해요? 요거 뽑은 거지. 맞아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뽑은 거야? 요거랑 어디 7개니까 요거랑 뭘 뽑은 거야? 얘 같은 경우 얘랑 얘를 뽑은 거지. 그럼 여기 7개, 1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총 9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만 생각해주면은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이런 순서상을 다 모조리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매칭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나는 현재 이 문제를 푸는 거야. 훨씬 쉬워지잖아 상황 자체가. 그렇지? 그럼 여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9 곱하기 8을 뭘로 나눠주세요? 2 곱하기 1로 나눠주세요. 다음은 뭐가 됩니다? 36이 됩니다. 이거 다 세보면 36까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봐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는 방법 3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여기 있는 이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 부분은 너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것까지 다 된다면 그 상태에서 뭐까지만 마무리하면 매칭 작업까지만 제대로 해줄 수 있다면 저기 있는 모든 경우를 지금 우리 그 교과서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물론 모든 경우는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노가다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내가 이런 경우로 바꿔서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로 바꿔서 생각하거나 이런 경우로 바꿔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제 정리해놓고 여기는 얘 계산하는 거 확실히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저기는 저 매칭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쭉쭉쭉쭉 할 예정입니다. 그랬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녹화하시면서 얘기하지만 내년에 2학기 때 시험 볼 때 저거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아마 이제 선생님께서 NCR 이렇게 쓸 거야. 뭐 3C2, 뭐 5C3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서술형 쓸 때 그 처음에 쓴 거 5C3 이거만 빼놓고 서술형 쓰기 시작하면 돼. 그렇지?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건 너무 쉬운 거. 이건 그냥 쭉 넘어갈게. 바로 이쪽으로 가보자. 자, 다음 물음에 답해주세요. 5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수를 말해주세요.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대. 한 줄로 세운다는 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순서 차이가 있다는 뜻이지.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5 P 4 그렇지.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쓰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서술형 쓸 때는 요것만 빼고 쓰면 된다는 소리. 요것만 이렇게 쓱 지워서 됐어? 그러면 서술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A, B, C, D 네 문자 중에서 세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A가 없고 싶었어. A가 없는데 A가 없다면 얘는 뽑을 필요도 없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몇 문자 남았어? 세 문자 남았지. 세 문자 중에서 세 문자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데 뭐야? 그냥 세 문자를 그래 일렬로 배열하는 거구나. 3팩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 얘만 안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계속 쓸 거야. 나중에 이제 습관 다시 잡아야 돼.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뭔가 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줬어. 어떻게 한번 해석하는지 봐봐. A, B, C, D 이 5명 중에서 5명을 한 줄로 세우고 싶어요. 5명을 한 줄로 세우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봤을 때 경우의 수 구해주시면 당연히 5팩이죠. 맞아요? 네. 5팩토리얼. 근데 A와 B가 뭐 하고 싶었대? 이웃하고. 이웃하고 싶었대. A와 B가 이웃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A랑 B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는구나. 그치? 그리고 나머지 뭐 있어? C랑 D랑 E가 이렇게 있어. 네. 그럼 이제 바라봐봐. 여기는 현재 여기는 얘는 항상 얘네들 붙어 다니니까 여기는 얘를 그냥 내가 한 뭉탱이로 이렇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 한 뭉탱이로 바라보면 총 몇 개의 뭉탱이가 생긴 거야? 네. 4개의 뭉탱이가 생긴 거죠.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경우 4페이지지. 근데 여기서 얘랑 자리가 바뀌어도 되지 않니? 바꾸죠. 그렇지, 바뀌어도 되지. 그럼 얘가 자리가 또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또 여전히 4팩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팩까지일 거야. 그죠? 응, 2가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팩까지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되겠구나? 답이 되는 거야. 왜 곱하는지 알겠죠? 네. 만약에 3명이 이웃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3명이 이웃하고 싶었지.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총 몇 뭉탱이야? 3뭉탱이지. 그러니까 3팩 먼저 써놨어. 그리고 여기 얘네들끼리 또 지지고 볶고 자리 뭐 일렬로 배열할 거 아니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팩. 3팩까지. 이게 답이 되네. 됐어요? 이제는 뭐 31까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서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이웃하는 경우는 묶어서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보자. A, B, C, D 4명의 후보가 있었어. 다음과 같이 학급위원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반장, 부반장, 서기 각각 한 명씩 뽑는 경우에. 그럼 봐봐. 반장 뽑혔어, 부반장 뽑혔어, 서기 뽑혔어. 그 세 명의 그 위치들이 다 다르지. 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잖아. 네. 그럼 얘는 4C3이니 4P3이니? P. 4P3이죠? 순서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그냥 대의원 몇 명을 보고 싶었대? 3명. 그 3명은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그냥 이렇게 뽑기만 하면 된다고. 얘를 뭘로 계산하면 되겠어? 4C 3으로 계산하면 되겠어. 이게 뭐가 되겠어? 4 곱하기 3 곱하기 2까지 해주고 걔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다. 네. 됐습니다? 약분되니까 몇 가지? 4. 여기 몇 가지? 24가지.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1, 2, 3, 4, 5의 숫자 각각 적힌 5개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정수와 짝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럼 일단 2자리 정수. 첫 번째, 2자리 정수.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2자리 정수를 구해야 돼. 그럼 나는 당연히 첫 번째 자리랑 두 번째 자리 차이가 있잖아. 그치? 5개 중에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서 1절로 나열하면 되겠다. 그치? 5 곱하기 9가 됩니다. 4. 괜찮죠? 네. 오케이. 두 번째. 2자리 뭘 구해달래? 짝수를 구해달래. 네. 그럼 봐봐. 그럼 여전히 2자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2자리가 있었는데 그럼 짝수려면 여기 있는 얘만 모으면 돼. 2. 얘만 짝수면 되지. 얘가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여기 얘만 짝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봐봐. 원래 우리가 셀 때 여기는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하나 뺀 거 4가지. 이렇게 셌잖아.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생각해 봤을 때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먼저 세고 두 번째 얘를 셌어요. 얘를 세고 얘를 셌어. 근데 거꾸로 얘를 세고 얘를 세도 되겠지. 얘가 5가지고 그 여기는 얘가 4가지인데 이렇게 세도 되겠지. 맞아? 어쨌든 결론은 똑같을 거 아니. 맞아? 근데 봐봐. 여기서 봐봐. 첫 번째랑 두 번째 제 중에서 어디 쪽에 제한이 붙었어? 뒤쪽. 뒤쪽에 제한이 붙어버렸지. 네. 그럼 봐봐.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는 얘를 흘러가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여기는 얘를 먼저 해결해놓고 여기는 얘를 마무리로 해결하는 게 편할까? 뒤에 있는 거. 얘가 편하겠지. 이게 얘가 복잡하잖아. 얘 어떤 조건이 까다롭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조건이 까다로운 거. 선생님이 그때 색칠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 제일 많이 닿아 있는 거, 그지? 좀 조건이 까다로운 거. 그런 거 먼저 그 순서로 배열해달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럼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냥 5가 아니잖아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짝수가 들어가야 돼요. 네. 맞아? 그럼 여기서 짝수는 2랑 4 두 가지밖에 없었지? 네. 여기는 2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서 앞으로 가서 요거 셀 수 있는 거는 여기 몇 가지겠어? 여기서 하나 썼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4가지 남았죠? 4가지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다. 얘부터 세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여기 얘 셌어. 5가지 셌어.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짝수를 셌으면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짝수를 안 셌으면 두 가지가 되죠. 그럼 경우가 나뉘죠. 불편해진다.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운 거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편한 것들 그 순서로 계속 세줍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렇지 않죠? 네. 오케이. 다음 보자. 이번에는 자 0에서 5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는 모두 몇 개? 얘도 지금 몇 개 만들고 3개의 자리를 지금 만들고 싶어요. 그치? 그냥 세 자리 정수였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지금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총 6개의 숫자가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여기에는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자리 정수가 만들어져야 돼요. 맞아? 네. 그럼 여기는 얘는 0이 아니라는 어떤 조건이 까다롭게 붙었지. 나머지 애들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부터 세주는 거야. 몇 가지일까요? 5가지. 그렇지. 얘는 1, 2, 3, 4, 5, 얘는 5가지거든. 그러면 5가지 중에 하나 갖다 썼다 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조건 까다롭지 않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5가지, 4가지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는 얘가 결국은 뭐겠어? 5P 2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까지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오케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세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A, B, C 4개의 점이 있는데요.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성분의 개수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분의 개수가 궁금해. 그럼 여기서 깜짝이야. 뭐야? 잠깐만. 봅시다. 근데 좋은 거 다 나오네요. 깜짝 놀랐네 진짜. 자, 보자. 여기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성분. 그러니까 성분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지? 총 몇 개야? 6개. 6개야. 그냥 그렇게 세도 돼.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좀 상황이 되게 커져가지고 점이 되게 많았어. 막 점이 25개가 있어. 성분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 다 일일이 긋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긋는 이 직선, 이 성분 하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냥 점 몇 개? 2개. 2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 몇 개 중에서 여기서 지금 25개 중에서 점 2개 골라주세요. 근데 얘랑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2개 뽑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24분의 2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4C 2분율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주세요. 몇 가지입니다? 6가지. 또 얘는 세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이래. 그럼 얘는 세 점이 있어야 되잖아. 세 점. 네. 그럼 그냥 아무거나 세 개 딱 그어버리면 삼각형 하나 딱 나오지.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4개 중에서 몇 개만? 3개. 3개만 풀어. 이런 게 매칭이에요. 되게 쉬운 매칭이지. 이제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약분돼서 몇 가지? 4가지. 어렵지 않죠? 네. 되게 쉽다, 그지? 되게 쉽진 않나?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단 거리로 가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좀 특별한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특별한 방법을. 요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갑포순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건데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세는 거야. 그렇지? 그냥 세는 거야. 근데 봐봐. 난 지금 학교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거 빼고 일단은 그냥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먼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학교였어. 여기가 집이었어.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최단 거리 경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봐봐. 이런 거 풀 때는 이제 각 꼭지점들이 있어. 요 꼭지점, 여기 요 교점들 있잖아, 그지? 여기는 요 포인트들만 세우면 되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생각이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 그래서 세볼 건데 봐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1가지. 한 가지지. 너무나 당연하게 한 가지지. 맞아?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여전히 1가지. 한 가지겠지. 여기까지 오는데 1가지. 한 가지겠지. 여기까지 오는데 한 가지겠지. 다 한 가지. 그럼 봐봐. 여기까지 오는 데는 몇 가지일까? 2가지. 2가지겠지. 그 2가지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서 간 거랑 여기서 간 거랑 이게 2가지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여전히 몇 가지일 테니까 한 가지일 테니까 여기는 이 점에 대한 이 가지수는 결국 요 점에서 1로 왔어요. 요 점에서 1로 왔어요. 요 2가지밖에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 1이랑 여기는 요 1이랑 더해서 여기는 2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는 뭐겠어?
얘를 구하려고 했는데 얘도 알아야 되잖아. 네. 여기다 1, 한 가지지 여기. 네. 여기까지 한 가지지. 여기 다 써놔. 그리고 여기는 요점. 얘는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개에다가 한 개, 총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네. 여기가 궁금했다고 생각해봐. 얘는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건데 여기서 오는 거 내가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 안 구해놨지. 요것부터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려고 했는데 얘부터 구해. 그럼 얘는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건데 몇 가지가 돼요? 2가지. 3가지. 세 가지. 이게 한 가지랑 이거 두 가지였어. 그럼 여기까지 오면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 여섯 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 네 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10가지. 그렇지. 이제 여기를 살려고 했더니 여기가 없잖아. 네. 여기 또 세는 거야. 몇 가지? 네 가지네요. 그렇지? 여기도 써놓을까? 몇 가지? 1이랑 4잖아. 5, 5가지. 다섯 가지. 얘는 10가지. 그렇지. 얘는 20가지. 그렇지. 얘는 15가지. 그렇지. 얘는 45가지. 응? 아니. 아, 35가지. 35가지. 됐어요? 네. 그냥 얘에서 오는 거랑 얘에서 오는 거 생각해. 근데 봐봐. 이 문제가 갑자기 길이 막 없을 수도 있어. 다시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 반지. 한번 또 세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죠. 여전히 한 가지. 여전히 한 가지. 여전히 한 가지. 여전히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거. 2가지. 두 가지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 오는 거. 3가지. 세 가지죠. 맞아? 네. 요즘에 원래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여기까지 오는 거. 4가지. 네 가지죠.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건 3가지. 세 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건 4가지. 네 가지죠. 여기까지 오는 건 얘를 올려면 어디서 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올 수밖에 없지. 네. 이거밖에 없잖아. 네. 이게 세 가지인 거야.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오케이? 네. 얘 몇 가지야? 7가지. 그렇지. 그냥 얘를 올 때 그 앞에 있는 점들만 바라보면 된다. 오케이? 그럼 얘는 3가지. 얘는 여기서도 올 수 있지만 여기서도 올 수 있지 않니? 아, 7가지. 얘는 7가지. 얘는 5가지. 그렇지. 얘는 12가지. 그렇지. 얘는 14가지. 그렇지. 얘는 26가지.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방법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을 바라봤을 때 걔로 도착할 수 있는 이쪽 점이랑 이쪽 점, 이게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얘는 여기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니까. 그냥 세 가지 그대로.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고 싶었어. 그다음에 요 점에서 여기까지 가고 싶었어. 따로따로 세도 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만 세보자. 이게 딱 여기는 얘에서만 세보자는 거야. 여기 몇 가지? 1가지. 여기는? 1가지. 여기는? 1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3가지. 이렇게 됐죠? 네. 세 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면 몇 가지? 여기까지 몇 개?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2개. 두 개. 여기 3개. 여기 네. 네 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개? 네 개. 4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몇 개? 3개. 세 개.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갔다 여기 가는 거 몇 개? 7개. 연달아 일어나. 아, 각각에 대해서 일어나. 맞아? 합 곱에 대한 그 생각을 자꾸 해. 실수를 많이 할 거야.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건 되게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을 많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각각이잖아, 저건. 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일일이 하나씩 다 꼼꼼하게 거쳐가면서, 생각을 거쳐가면서 답을 써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런 거야.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파트는 완전히 다 끝났어요. 별거 없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쭉쭉쭉쭉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 확률 쪽을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확률 쪽 얘기까지 다 끝내고 싶긴 한데 선생님 욕심상. 그리고서 토요일 날 우리 놀 거잖아.
네. 그죠? 돌려놓을 거고 일단은 보자.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확률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하면 돼. 확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런 거야. 봐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해요. 시행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동전을 던지는 시행 이런 걸 해요. 시행을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2랑 4랑 6이 됩니다. 3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주사위를 던진 어떤 시행을 한다면 그 시행의 모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으면 여기는 얘는 총 몇 가지가 되겠어요? 6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오케이? 사건. 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짝수의 눈이 사건. 얘는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러니까 얘를 6분의 3 이렇게 하면은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짝수의 눈이 사건.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는 얘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버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확률 얘기할 때 제일 많은 게 사실 퍼센트라는 거 얘기하잖아. 뭐 60%면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퍼센트가 수학에서 기호로 무슨 기호냐면 100분의 1이라는 걸 그냥 퍼센트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아직 파이가 뭔지 모르지? 파이 배웠니? 배웠어? 원주율이라고 하잖아. 그치? 3.14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 그냥 파이라고 쓰는 것처럼 100분의 1이라는 걸 퍼센트라고 써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10분의 6, 5분의 4가 됩니다. 이 0.6이 됩니다. 오케이? 60%는 0.6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돼.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봐봐. 0%부터 100%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0부터 1까지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는 결과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는 요 사건이 있지. 여기는 요 사건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건일 수도 있잖아. 주사를 던지는 시험을 했는데 7의 배수가 나올 사건 구해주세요.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걔는 6분의 빵인 거지. 그럼 그 결과는 빵일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6 주사를 던지는 시험인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을 구해주세요.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6분의 6이잖아. 그치? 그럼 걔는 1이지.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확률을 내가 수을 P라고 생각한다면 그 P라고 하는 건 반드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오케이? 그리고 거기는 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쓸게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해되죠? 요게 이제 확률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만 하나 더 세주면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하나만 더 세주면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동전을 2개 던지는 시행을 한대요. 그럼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 2가지. 동전을 2개 던지는 시행. 앞뒤니까 총 4가지지. 맞아? 2 곱하기 2, 4가지. 근데 그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앞면만 2개 나오는 확률이 궁금합니다. 앞면만 2개 나오는 사건은 하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걔는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작업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확률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어렵지 않죠? 오케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나 보자. 모든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사실 여기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 저걸 가지고 근원 사건이다 뭐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긴 해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라서 저기는 제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생략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때 저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대화를 선생님이랑 나눠봅시다. 그렇죠? 일단은 그냥 다 경우가 일어나면서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래. 상대도수는 뭐야? 상대도수. 그러니까 전체 분의
전체 분해. 상대라는 거는 어떤 상대적인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전체 분해 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도수라고 하는 건 이게 빈도수를 의미하거든. 빈도수. 빈도수가 뭐겠어? 결국 경우의 수. 그지? 빈도수가 결국 경우의 수가 돼요. 도수가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어떤 확률 P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개념을 확인하기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있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쉬운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실전에서 한번 풀어보자. 자, 남학생 4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어. 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고 싶대. 그치? 네. 근데 이게 지금 전체 내가 지금 뭔가 시행을 한 결과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될 것 같아? 전체 7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뭐 하고 싶어? 뽑고 싶어.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네. 이해돼요? 그 다음에 2명 모두 남학생이 뽑히고 싶었대. 그럼 얘 뭐야? 4명 중에, 남학생 4명 중에 2명 뽑는 경우의 수가 되지 않을까? 네. 이해돼요? 네. 그게 저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은 얘는 7 곱하기 6, 얘는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 곱하기 3, 여기는 얘는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약분해버려. 이거랑 요거랑 약분해버려. 요거까지 약분해. 7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0에서부터 4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아서 2자리 정수를 만들 때 20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두 자리의 정수를 만들고 싶었대. 두 자리 정수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있잖아. 네.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그냥 5P2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긴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지? 네. 그렇죠? 0 빼고 몇 가지? 4가지 될 거야. 맞아요? 그리고 남은 거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전체 16가지 중에서 맞나요? 네. 20 이상이 될 확률이래. 그럼 봐봐.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20 이상이 되려면은 여기는 얘가 뭐 이상이 되겠지? 2 이상이 되겠지. 네. 그럼 얘가 들어갈 수는 몇 가지? 2랑 3이랑 4 몇 가지? 3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가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 몇 가지? 3 곱하기 4 이렇게 돼. 약분 해버리니까 답은 뭐가 된다? 4분의 3이 되겠다. 이게 확률. 어렵지 않죠? 네. 쉬워요. 넘어갑니다. 다음 서로 다른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진대. 앞면이 2개, 그다음 뒷면이 1개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봐봐.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졌어. 동전은 3개잖아, 그지? 이게 앞뒤니까 총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바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되게 위험해요, 진짜. 알았지? 2가지, 그러니까 동전 하나, 3개의 동전이 있었어. A 동전, B 동전, C 동전이 있었대.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 있어? 뒤가 나올 수도 있잖아. 몇 가지? 2가지야. 얘도 여전히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고 몇 가지? 2가지. 얘도 여전히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고 몇 가지? 2가지.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얘가 앞뒤 나올 때마다 얘도 앞뒤 나올 수도 있고 얘도 앞뒤 나올 수도 있잖아. 더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 오늘 수업에서는 2번의 실수를 했어요. 그러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전체 경우수 몇 가지? 8가지. 중에서 앞면 2개, 뒷면이 1개가 나온대. 그럼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니? 얘가 앞이 나오고 얘가 뒤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얘가 앞이 나오고 얘가 뒤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앞이 나올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다음 얘가 뒤가 나오고 얘가 앞이 나올 수도 있잖아. 지금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지.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이해되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자, A, B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주사위 A에 나온 눈의 수를 X라고 하고요. 주사위 B에 나온 수를 Y라고 했어요. 근데 2X 더하기 Y가 7이 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일까? A가 나올 수 있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야? 6가지지. 그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 몇 가지겠어? 36가지. 그렇지. 36가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다,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 찾고 싶대요. 이렇게 되는 거. 다시 봐봐. 자, 2x 더하기 y가 뭐가 되고 싶대? 7이 되고 싶대. 그럼 봐봐. 여기서 x가 영향력이 크니 y가 영향력이 크니? x가 영향력이 크지.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부터 돼요? 1부터 되죠? 얘가 1이었으면 얘가 사실상 2잖아. 네. 얘가 뭐가 돼야 돼? 오. 5가 돼야 되지. 얘가 2였으면 얘가 4잖아. 얘는 3이 돼야 되지. 네. 얘가 3이었으면 얘 6이잖아. 얘 1이 돼야 되지. 얘가 4였으면 어때? 안 돼요. 그렇지. 그다음부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2부터 안 된다, 그지? 맞아? 그러니까 총 몇 가지밖에 없었어? 얘가 3가지밖에 없었어. 답은 뭐가 됩니다? 12분. 그렇지. 12분의 1이 됩니다. 되게 쉽죠? 다 했어요. 이제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쭉쭉 넘어갑니다. 어렵지 않아서 지금 빨리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랑 실제로 풀어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이 얘기도 아까 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으면 P는 반드시 0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일 거고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일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어요. 오케이? 전체 가지수 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뭐라고 할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6분의 6분의 2가 되겠지. 맞아? 2. 네. 다시 A라는 사건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얘를 뭐라고 했지?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 그지? 근데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2보다 큰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아닌 사건의 확률은 뭐가 될까요? 6분의 4. 6분의 4가 되겠죠. 네. 그럼 그 결과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더하면 1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아닌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A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C라고 이렇게 2제곱 이렇게 하듯이 C제곱처럼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여사건. 오케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는 얘를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률, 얘가 일어날,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지금 6분의 2였다면요. 여기는 얘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6분의 뭐가 된 거야?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할 거야, 얘는? 1에서 6분의 2를 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A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가 됩니다? 1-P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경우는 진짜 되게 많이 나와. 알았지? 여기는 얘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 적어도 하나, 그냥 뭐뭐가 아닐, 뭐뭐 하지 못할 등의 조건이 붙었어. 그런 상황이 뭘까? 그러죠.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 뭐뭐를 못할 이런 상황. 사건 얘가 A였다고 생각해봐. A가 아니다. 그럼 A의 여사건이었겠지. 그 다음에 A를 못했대. 그럼 A 여사건이었겠지. 네. 그럼 적어도는 뭐야? 여기는 얘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저거에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여사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지금 얘기하게 되겠다. 봐봐.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대. 근데 적어도 하나는 뭐가 되고 싶었대? 앞면이 되고 싶었대. 그치? 적어도 하나. 그러면 앞면이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A의 여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봐봐.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 3개 동전 던졌으니까 A 동전, B 동전, C 동전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고 싶었다는 얘기는 앞면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치? 그러니까 요거 3개 중에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그 가지수를 나눠 본다면 얘는 앞면이 사실상 빵개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2개만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3개만 나올 수도 있거든. 네. 맞아요? 근데 적어도라고 하는 말은 앞면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가 나와요. 이거 3개를 다 구해주세요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도 계산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확률도 계산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확률도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럼 이거 세 번에 걸쳐서 계산하는 게 너무 어때? 귀찮지? 네. 맞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봐봐. 여기 있는 얘의 확률을 내가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요거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
네. 1 되겠지. 전체 사건이 될 테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굳이 어차피 내가 궁금한 얘 더하기 얘가 궁금한 거 아니니? 맞아? 그럼 차라리 1에서 얘네들을 빼버리면 얘를 빼버리면 얘네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얘를 구하자는 거야 얘를. 근데 봐봐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오고 싶었어요. 이게 궁금했던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 입장은 뭐야?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어지. 그럼 얘는 다 뒷면만 나온 거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의 입장이 뭔 거야?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구한다면 걔를 1에서 빼버리면 얘가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를 1에서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 됩니다. 됐죠? 얘가 일어날 확률을 1에서 빼버리면 얘가 이렇게 될 확률이 됩니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지냐면 잘 봐봐. 서로 다른 동전 3개가 있었어.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오고 싶었대. 그럼 봐봐.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전체 8가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3개 모두 뭐가 나오는? 뒷면이 나오는 경우 확률을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겠지? 뭐 때문에 그래 지금? 적어도 하나. 이 말 때문에 그래. 이 말이 들어가면 얘는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여사건으로 풀어주세요. 여사건. 그러니까 얘가 아닌 얘가 아닌 뒷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한 다음에 3개 다 뒷면이 나오는 그런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편합니다. 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엄청 많이 중요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3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될 테니까 3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 될 거고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에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얘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8분의 1이라서 8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쭉 가서 핵심 문제 기회로 가봅시다. 다 할 수 있겠다고. 자, 보자. 주머니 속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구슬이 2개가 있고 파란 구슬이 3개가 있어. 이 중에서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다음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빨간 구슬 나올 확률. 전체 몇 개 들어있었어? 5개 들어가 있었지? 네.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구슬 몇 개 있었대? 2개. 2개 있어. 그지? 네. 흰 구슬 몇 개 있었대? 네. 없었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 얘는 5분의 2의 확률로 뭐가 되겠어? 빨간 구슬이 나오고 5분의 뭐야? 3의 확률로 파란 구슬이 나오겠지. 이거 두 개 더해보면 되지 않니? 네. 그죠? 답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구슬 또는 파란 구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 사건 전체의 경우 확률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얘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영수와 철수와 영수가 테니스 경기를 했는데 철수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래. 그럼 영수가 이길 확률은 얼마겠어? 5분의 1. 그렇지. 이거 뭐 문제가 나오지. 넘어갑니다. 다음 상장에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7개가 당첨 제비인데 이 중에서 2개를 꺼낸대요. 그럼 나는 전체 몇 개 중에서 2개를 꺼냈어? 10개 중. 10개 중에 2개를 꺼냈지. 근데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거야. 적어도 한 개 당첨 제비가 되고 싶었대. 그럼 나는 적어도 한 개 당첨 제비가 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당첨 제비가 아닌 것만 2개 다 뽑는 경우를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당첨 제비가 7개가 당첨 제비였으니까 당첨 제비가 아닌 게 3개. 3개 중에 2개를 골랐어. 이거를 1에서 빼버리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하나씩 문제를 좀 분석해가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좋아요. 좀 근데 문제 좀 이상하다, 그지? 무슨 제비 뽑기 당첨 제비가 7개야, 그지? 당첨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됐습니다. 마지막. 끝이지 이제 이게. 응. 네,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이제 확률의 계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쉬운 확률들을 계산하는 건 괜찮은데 얘가 상황이 뭐뭐 또는 뭐뭐다 아니면 뭐뭐이고 뭐뭐다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이렇게 상황 자체가 좀 복잡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조금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게 될 거야. 그게 뭐냐면 그냥 경우의 수 구하는 건 똑같아요. 봐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랑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나는 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얘가 일어나는 다시 얘가 일어나거나 얘가 일어나는 그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가지고 두 개 더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네. 이거 이해돼요? 그냥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데 사실 여기는 조금 미묘한 이야기가 있어요. 얘랑 얘가 동시에 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지금 중학교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 그냥 또는이라고 하는 게 봐봐. 또는이란 말이 뭐예요? 또는을 내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좀 애매하지. 네.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또는이랑 수학에서 쓰는 또는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봐봐. A 또는 B다 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얘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얘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니? 네. 또는이란 말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또는이 그렇게 써 사실은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경우를 또는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수학에서 또는 뭐냐면 A를 골랐어. 일단 B를 안 골랐어. 이런 경우 A를 안 골랐어. 일단 B를 골랐어.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일 거거든. 오케이? 근데 실제로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이라는 건 뭐냐면 A도 고르고 B도 고르는 둘 다 고른 요거까지 합쳐서 얘를 가지고 또는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지금 중학 수학에서는 여기는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확률 구하고 이렇게 될 확률 구해서 두 개 더해버리면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게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 걔는 나중에 한번 빼줘야 됩니다. 이건 집합 개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A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얘도 이렇게 일어났고 얘도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우리 어떻게 썼어? 곱했었지, 그렇지? 얘도 똑같이 모아줍니다. 곱해줘.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앞면이 나온 사건이 A래. 그 다음에 다시 뭔 소리야? 동전을 하나 던졌어요. 앞면이 나온 사건이 A래. 오케이?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어. 그 다음에 뭐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B래 라고 한다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 확률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주사위 2 이상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게 곱하면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뽑는 경우의 확률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다시 문제 풀어보면서 얘기하고요. 도형에 대한 확률도 여전히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할게요. 여기 얘를 나중에 좀 전문용어로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거를 복원 추출, 뭐 비복원 추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문제 풀면서 바로 적용해볼게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지 머릿속에? 네.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수업은. 그지? 네. 이해가 안 되면 말해. 좋아. 봅시다.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5개의 흰 구슬, 그다음에 7개의 검은 구슬, 빨간 구슬 8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를 꺼낼 때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이 나오거든요. 그럼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 전체 다 더하면 얼마니? 20이지. 20분의 5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검은 구슬이 나오는 건 뭐? 20분의 5가 되겠어? 7 되겠죠. 그럼 더해버리면 된다. 그죠? 20분의 12 되니까 뭐가 됩니다. 20분의 12. 뭐로 나누는데요? 4로 나누면 되죠? 5분의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자, 두 개의 주사위 A, B가 있는데 A 주사위는 2의 배수의 눈이 나와. 2의 배수는 2랑 4랑 6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겠어? 2분의 1. 그럼 B 주사위에서 6의 약수. 6의 약수는 1이랑 2랑 3이랑 6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확률이 얼마겠어? 3분의 1. 그렇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해버리면은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될 확률입니다. 답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게 쉽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다음 3번으로 가보자. 주머니 A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그 다음에 흰 공 5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랑 흰 공 2개가 들어있대.
A, B 주머니에서 각각 하나의 공을 꺼낼 때 서로 다른 생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분류라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상호 자체가 얘가 처음에 두 공이 서로 다른 색이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A 주머니, B 주머니 있었을 때 여긴 얘가 흰 공이나 여긴 얘가 빨간 공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긴 얘가 흰 공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가 흰 공이 나오고 여기가 빨간 공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서로 다른 경우라고 생각했으면은 이걸 내가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다른 색이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가지밖에 없을 테니까 그냥 이 경우에 대한 확률 처음에 구해주고 이 경우에 대한 확률 또 구해준 다음에 그 두 개의 확률 나중에 뭐 해주면 되겠구나?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자 빨간 공, 흰 공 이렇게 나오는 확률 구해봅시다. 자 전체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빨간 공 3개였어요. 그지? 동시에 B주머니에서는 B주머니 총 몇 개? 6개 중에서 흰 공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그리고 얘는 계산해보니까 요거 없어지니까 8분의 1이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경우 생각해보자. A 주머니에서 지금 8개 중에서 흰 공 나오는 거는 5였을 거고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총 6개 중에서 빨간 공 나온 건 4였을 거 아니야. 됐죠? 그리고 계산해보니까 뭐가 돼요? 12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요거랑 요거 이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24네요. 그죠? 24분. 여기 3 곱해진 거고 여기 2 곱해진 거니까. 그죠? 24분의 뭐가 됩니다? 13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끝나요.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봐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보죠.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 제비뽑기 통이 있거든. 여기 지금 당첨 제비가 3개가 있어. 당첨 제비가 아닌 게 지금 5개, 6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7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있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먼저 뽑았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B라는 사람이 뽑았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고 얘는 당첨 제비를 얘도 뽑고 이럴 수도 있지. 얘가 이렇게 뽑고 얘가 못 뽑을 수도 있고 얘가 못 뽑고 얘가 뽑을 수도 있어. 둘 다 못 뽑을 수도 있지.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당첨 제비 뽑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뽑고 나서 다시 집어넣니 보통? 안 집어넣어. 가져가잖아. 그치? 맞아?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뭘 뽑느냐에 따라 얘의 확률이 달라지겠지. 맞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비보건 추출. 그러니까 다시 보건이 뭐야? 원래대로 돌려놓는다잖아. 그렇지? 다시 돌려놓지 않아. 얘가 뽑은 거 그냥 가져가. 이게 비보건 추출입니다. 근데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보건 추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아서 그냥 뭐만 하고 확인만 하고 그냥 다시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네. 두 개에 따라 경우가 조금씩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처음에 A가 뽑을 확률은 얼마겠어? 전체 10분의 3이었겠지? 네. 그럼 이제 몇 개 남았고? 이거 하나 없어진 거잖아. 그럼 전체 몇 개 남았고? 9개 남았고 그 중에서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3에다가 9분의 7이겠지. 됐어? 네. 얘는 어떻게 됐어? 10분의 7에다가 9분의 3이겠지. 맞지? 근데 이건 어때? 10분의 7에다가 9분의 6이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떨까? 보건 추출을 했어. 그럼 10분의 3에 10분의 3이겠지. 다시 넣은 거니까. 그죠? 얘는 어때? 10분의 3에 10분의 7이겠죠? 얘는 10분의 7에 10분의 3. 얘는 10분의 7에 10분의 7이겠지. 완전 상황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는 비보건 추출을 하고 있는지 보건 추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보자. 주머니 속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구슬이 10개가 있고 빨간 구슬이 6개가 있어. 연속해서 뽑았을 때 두 개의 구슬이 모두 빨간 구슬의 확률에 대해서 구해달래요. 근데 얘는 처음 꺼낸 구슬을 다시 넣는데 무슨 상황? 보건 추출. 그지? 그럼 봐봐. 전체 몇 개 중에서 16개 중에서 빨간 구슬 다시 둘 다 빨간 구슬 6개. 네.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16개. 그래서 다시 6개. 됐죠? 네. 근데 처음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얘는 16분의 6에다가 15분의 그렇지. 5 그렇지. 이렇게 계산. 간단하죠? 좋아요.
다음 5번 봅시다. 어디까지? 자, 명중률이 각각 2분의 1이랑 3분의 2인 두 사람이 동시에 관력을 쏘았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추는 확률. 이거 봐봐, 얘도 똑같아요. 자, A랑 B가 있었어. 얘가 맞추고 얘가 맞추고 얘가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적어도 한 사람이 맞췄다는 얘기는 이거 경우 구해달라는 거 아닐까? 그럼 이것도 확률 구하고 이것도 확률 구하고 이것도 확률 구하기 너무 어때? 귀찮으니까. 그치? 나는 얘 확률만 대신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다. 그치? 네. 그럼 둘 다 실패하고 싶어. A가 실패할 확률이 2분의 1일 거야. 네. B가 실패할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네. 왜냐면 명중률이 3분의 2였으니까. 그죠? 이거 두 개 곱하면 6분의 1이잖아. 네. 1에서 빼버렸더니 답은 뭐가 됩니다? 6분의 5가 됩니다. 뜻이래.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보면 여기 얘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넓이분의 넓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이거 봐봐. 여기서 내가 다트를 쏴. 그래서 다트를 이렇게 쏴요. 근데 무조건 여기 원안에 무조건 들어간대 라는 전제가 무조건 깔려요. 물론 삑사리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다 배제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딱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을 확률은 당연히 몇이겠어? 10분의 1이겠지. 맞아요? 전체 넓이가 전체 10칸 중에서 이거 한 칸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확률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 넓이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봐봐. 맞힌 부분이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되고 싶었대. 3의 배수 다 써봐.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그다음 8의 배수는 요거지. 됐어? 네. 근데 여기만 딱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그지? 네. 맞아? 전체 10분의 4. 끝. 되게 쉽죠? 이게 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분량이 좀 되게 많다, 그지? 이거 끝나고 이제 도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한 거 RPM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이거랑 RPM까지 해서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 이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요? 이까지요? 일요일까지. 근데 일요일은 학원 안 해도 돼요. 네. 맞지? 일요일은 선생님도 없을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시 공지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날 파티 있는 거 알죠? 네. 좋습니다. 토요일은 12시까지 오면 됩니다.